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고사성어로 하루 아침을 시작해보죠. 오늘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이제 끄트머리인데요.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이제 고사성어를 이제 익히는데 제자백가들의 이야기를 이번 첫째 주에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백가는요, 자로 끝나는 여러 사람들의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 다루었던 손자, 손무 같은 경우는요, 병법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자, 노자 같은 경우는 그의 본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인물을 도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공자, 공자는 그러니까 본명을 소개하지 않았네요. 공구라고 합니다. 그는 유가. 자, 이처럼 다양한 학자들과 학파들이 있었던 시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여러 나라,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 여러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들에서 나온 고사성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자백가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맹자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맹자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되게 유명하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맹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맹자 어머니 관한 이야기는 없기는 해요. 그런 이야기 있구나라고 한번 그냥 살짝 들어주고요. 우리는 맹자가 이야기했던 구, 기, 방, 심 이야기에 조금은 주목을 해보죠. 자, 구기방심. 풀이하면 놓쳐버린 마음을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 소개했던 공자에 이어 맹자는 공자의 일종의 후배, 후손, 후학, 제자 격입니다. 그러니까 즉 맹자는 공자가 주장했던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인물이에요. 맹자는 매우 열정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맹자는 그 자신이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맹자는 특히 인간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선설을 굳게 믿었던 인물입니다. 참고로 성선설에 반대되는 주장은 성악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 근데 맹자는 성악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주장 대신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나 라고 생각했죠. 맹자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자, 근데 맹자의 주장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간이 다 착하게 태어나면 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람이 누구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행동만 한다면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맹자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맹자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망치고 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가 자신의 선한 마음을 망친다는 거죠. 맹자의 말에서 나온 스스로를 망치고 내버리는 그 행동이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가 맹자의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자신을 망치고 내버리는 까닭에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맹자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맹자는 또 말합니다. 사람들은 개나 닭을 놓치면, 즉 개나 닭이 도망가면 서둘러 달려가서 다시 찾아올 줄 안다고요. 근데 놓쳐버린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한 놓쳐버린 마음, 그게 바로 방심입니다. 맹자는 구기방심, 놓쳐버린 그 마음을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하죠. 맹자는 앞에도 이야기했듯 선한 마음을 가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강한 권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 등장하죠. 바로 첫 번째 황제, 시황제를 만나야겠죠. 제가 이 교환을 쓰면서 일정이 조금 꼬였는데요. 시황제는 다음 주 말에도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일정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맹자의 말에서 나왔던 첫 번째 표현, 여러분 구기방심을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구자는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기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방심은 맹자에서 나온 이후 우리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방자는 놓치다 혹은 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심은 놓쳐버린 마음, 놓아버린 마음이라는 뜻이죠. 심은 마음. 맹자의 말에서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양심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있죠. 저는 그 표현이 맹자에게서 빚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구기방심을 또박또박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자를 소개했고 공자의 책인 논어를 소개했죠.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은 나중에 혹시라도 책을 읽다 하더라도 기억해둔 게 좋아요. 손자의 책은 손자병법, 쉬워요. 노자의 책은 노자, 도덕경, 노자라고도 그냥 합니다. 공자의 말이 담겨있는 책은 논어, 맹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은 맹자. 나중에 여러분 이 책 제목을 기억해 두었다가 한 번쯤은 이런 책이 있구나,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맹자는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표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맹자에서 나온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자포자기란 말도 있고요. 오늘 보는 지금 방심이라는 표현도 있죠. 정말 빨리 쓰는군요. 자, 구기방심. 여러분, 지난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었죠. 방심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은 안 좋은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죠. 네, 놓쳐버린 마음.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려서 멋대로 돌아다니는 마음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맹자가 이야기할 때 방심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원래는 착한 마음이 자기 멋대로 욕심도 부리고 횡포도 하고 나쁜 마음을 갖도록 내버려 두는 걸 방심이라고 합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심, 마음이란 이 표현이 들어간 심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굉장히 많죠. 이 마음이란 뜻의 심이 들어간 단어. 어려운 단어를 쓰네요. 심신미약. 심신. 심신은 몸과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과 몸이죠. 마음과 몸이 미약.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자, 한자 뜻을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한 글자가 여러 뜻으로 쓰인다고요. 심은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요. 심장이란 뜻도 있어요. 심장은 마음이란 뜻보다는 몸에 가지고 있는 기관을 뜻하죠. 그래서 심장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심폐. 심장과 폐를 이야기하죠. 마음. 심기.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심기라고 표현하죠. 좀 쉬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하고자 하는, 뭐를 바라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욕심. 그쵸? 여러분 옛날 책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효를 부모님께 잘하는 마음.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쵸? 효심. 한편 신하가 된 사람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뭐라고 해요? 충심. 마음을 딱 맺는 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한다. 마음에 결정해 놓은 걸 뭐라고 하는 결심.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일편. 하나가 되어서 단심의 단자는 불단한 뜻이라서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한편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열심. 뜨거운 마음. 근데 재밌게도 차가운 마음. 한심. 근데 그걸 한심은 차갑다 보다는 이제 딱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는 한심스럽다. 자,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맹자는 마음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말 가운데 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과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성이 착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맹자는 당연하지. 인간은 모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 그 착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 소개합니다. 양심. 맹자는 배우지 않고도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양심이겠죠. 그쵸? 양심은 가르칠 수도 없고 따져보아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표현은 통일. 하나로 합쳐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맹자는 사람 죽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임금이,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는 임금이 천하를 통일할 거야 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맹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임금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자포자기입니다. 맹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본래는 자신을 해치고 자신을 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포자기를 줄이면 포기가 되죠. 맹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포자기까지 또박또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단어의 뭐라고 할까요? 출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따져보는 건 불가능해요.
뭐 어떤 말들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어들은 분명히 출발점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어디서 왔고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책에서 본래 어떤 의미인지를 풍성히 알면 더 정확하게 그 단어의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포자기는 맹자에서 나왔습니다. 자포, 스스로를 해치고 자기, 스스로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양심, 통일, 자포자기까지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게 좀 힘들죠. 그렇죠? 늘 이야기했는데 네, 요 한자라고 하는 게 손가락 힘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쓰다 보면 손가락 힘도 늘어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제가 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손이 너무 아파요. 꼭 써야 돼요. 물론 한글이나 한자보다 손이 덜 아픈 문자들이 있어요. 영어가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글쎄요. 여러분 어른들이 되면 뭐 이렇게 연필을 손에 쥘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한글과 한자를 쓰는 그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쓰면서 손에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는 젓가락을 써야 되는 것처럼. 포자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포자 쓰기 힘든 친구들 화면 봐주세요.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써보죠. 하나, 둘, 셋, 넷. 이 위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아이고야. 둘, 셋, 넷. 그리고 양쪽으로 일종의 발을 그려주면 되고요. 아, 이게 이걸로 쓰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건 중간부터 씁니다. 하나, 땡땡, 땡땡. 원래 이 포자는 해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함부로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횡포를 저지른다 할 때 포자지만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글자는. 요 한자는 포로도 읽고요. 근데 포보다는 어떤 글자로 더 많이 읽냐면 폭으로 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제 뭔가 하고 그럴 때 폭력이란 표현을 쓰죠. 터진다는 뜻도 있어요. 폭탄. 그래서 이 글자는 포보다는 폭이라는 발음으로 더 많이 읽히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 한자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 한 글자가 두 가지 이상의 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좀 화가 나죠. 아니 글자 쓰기도 복잡한데 왜 발음도 두 가지야? 근데 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글자만 좀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폭으로 더 많이 읽혀요. 근데 오늘 우리 맥락에서는 자포, 자기, 포기라는 표현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다 쓴 친구들은 위에 올라와서 한 번쯤 글자의 표현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양자는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을 선량하다라고 하죠. 심은 마음. 앞에도 이야기했죠? 열심할 때도 이 심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의 통자는 함께 거느리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죠. 어느 나라는 좀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총통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은 하나. 자포자기의 자자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생겨나는, 스스로 살아가는 걸 자생. 포는 멋대로 한다. 해치다. 횡포라고 할 때 포자죠. 자자는 스스로. 스스로의 힘을 자력이라고 하죠. 기자는 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내버리는 걸 유기한다라고도 해요. 다 쓴 친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맹자에 나온 표현들이 유명한 게 너무 많아요. 대장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맹자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크게 펼치는 걸 강조하는데요. 맹자는 그런 크고 넓은 마음을 호연지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다라고 했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대장부는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편 50보, 소, 100보 비슷하게 못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요 표현도 맹자에서 나왔는데 맹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100걸음을 달아났고 어떤 병사는 50걸음을 달아났습니다. 50걸음 도망친 병사가 100걸음 도망친 병사를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는다면 어떨까요?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다 도망친 건 똑같고 비겁한 건 똑같아. 50보, 소 100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소, 비웃었다. 간단히 줄여서 50보 100보라고 합니다. 맹자에서 나온 표현들이 정말 많죠. 호연지기, 대장부. 한편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조장이라는 표현도 맹자에서 나왔어요. 조장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일을 부추기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자, 맹자 대장부와 50보, 소 100보를 써보죠. 이제 대장부라고 할 때 대장부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맹자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단단히 지키는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50보, 소 100보. 아마 이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50보 도망친 자가 100보 도망친 자를 비웃었다. 50보, 소 100보.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사상가들,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철학자들 이야기가 많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 속의 각 나라들의 관계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쓰는 속도가 조금은 다른데요. 물론 채팅창에 지금 이야기를 참여하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환을 만들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소개할까? 아니면 더 쉬운 표현을 소개할까? 다음 주는 조금 어려운, 조금은 복잡한 한자들을 좀 소개해도 되겠다 싶네요. 대장부와 50보 소백보. 유명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진짜로 맹자 책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맹자가 좀
약간 뭐랄까 할까? 원칙주의자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멋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맹자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 더 소개하면 맹자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 조금 가까운데요. 우리가 대장부 큰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지사라고도 하고요. 의사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사람, 의로움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지사나 의사라고 하죠. 맹자에서 나온 맥락을, 맹자에서 나온 생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대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쉬운 글자인데 대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크다는 뜻의 대. 큰 나라를 대국이라고 하죠. 대국도 맹자에 나오네요. 대장. 그렇죠? 장수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장수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포. 네, 큰 무기. 포자는 쏘아 올리는 무기를 이야기하죠. 대기? 대기가 무슨 뜻의 대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노자가 이야기한 대기만성의 대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릇. 지구의 대기요. 지구에 있는 공기 이야기할 때 대기는 네. 맞네. 이 대자를 쓰는구나. 오, 생각을 못했네요. 큰 공기라는 뜻이군요. 대인배. 큰 사람을 얘기하죠. 대범하다. 뭔가 작은 일에 휘두르지 않는다. 대장, 몸속에 있는 장기 가운데 대장, 소장 있죠. 한편 여러분, 공자가 이야기했던 생각을 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학문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뭘까요? 큰 학문. 맹자나 공자는 사람이 대인,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 대인은 다른 말로 하면 군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을 대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학이란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그래요. 큰 물고기 대어도 있네요. 대류는 큰 흐름이란 뜻이죠. 근데 아니에요. 대류,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대류는 이 대자 아닙니다. 그 어떠한 대상할 때 대자예요. 자, 장부는 사내를 이야기하고요. 부자도 사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부자는 부부할 때 부자로 해서 남편이란 뜻이 있기도 해요. 50보, 소, 100보. 보자는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는 여러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5는 5, 10은 10, 보는 걸음. 그래서 보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도 걸음을 세는 단위로 이 보자를 쓰기도 하죠. 몇 보를 걸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하루에 몇 보 정도 걷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방학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다 보면 내 생각하기에 몇 보 안 걸을 것 같은데 하루에 그래도 10,000보는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10,000보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었다? 만보기.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거나 스마트워치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좀 계산해 줍니다. 하루에 400보를 걷는다고? 안 돼. 생각해봐. 400보를 걸어 하루에. 자, 그러면 아침, 점심, 아침, 오후, 저녁 뭐 하여튼 3등분 하면 100보 정도 걷는 거잖아. 아침 먹으러 갈 때 50보, 먹고 나서 돌아올 때 50보. 안 돼. 여러분 400보는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됩니다. 0보는 안 돼요. 0보는.
연고는 안 됩니다. 보자는 걷다. 소자는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빵 터지는 웃음을 폭소. 슬쩍 짓는 웃음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미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주 5일 동안 관포지교, 관중의 이야기, 그리고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이어서 노자의 상선약수, 그리고 공자의 온고지신, 오늘은 맹자의 국이방심을 다루었습니다. 자, 맹자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을 오늘 소개했어요. 그래서 국이방심과 함께 양심, 통일, 자포자기, 대장부, 50보소 100보까지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요. 맞아. 하루에 한 8,000보, 10,000보 좋아요. 주말에 좀 활동적으로 지내고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